유여해의 법. 자, 논문 표절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전 표절 얘기 나오면 가슴 아픈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박사님 논문 쓸 때 안 네, 겪어보셨어요? 많이 겪었어요. 네, 저는 사실 논문 쓸 때 밤잠을 못 잤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유럽과 관행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어떤 이론이 있다. 그리고 무슨 책 참조 이렇게 그러니까요.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괜찮았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괜찮았어요.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뭉텅이로 따오고 네. 밑에 각주만 달면 괜찮았어요. 그렇죠. 누구누구의 무슨 책 참조 그랬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책의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디탁트라고 하죠. 네, 따옴표를 쓰고 네,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따고 네, 그리고 그 밑에 각주에는 어디에서 몇 페이지 어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낼 때는 이렇게 말줄임표를 써도 점점점점 되지만 그러나 인용문 자체는 그 사람 거를 그대로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딴 것이 너무 많을 때도 문제가 되죠. 네.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블라 계속 따서 내 원고를 채우게 돼도 그것도 표절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독일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당시에 분명히 저는 따옴표를 하고 네, 이렇게 문장을 써서 따서 붙였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너무나 많은 식상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이다. 그리고 따와 있는 내용들도 웬만하면은 너무 말로 바꿔서 써라. 네. 계속 따옴표 이걸 하지 말고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이 예를 들어서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 박사는 저 이렇게 얘기했다,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따오지 말고 그런 생각들이 나는 정말 내 생각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 글로 만들려고 하는 네. 것이죠. 근데 전 그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예,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탁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동 학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식 버전이에요. 김무슨 박사님께서는 아동 학대는 어린 성장기에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박무슨 박사님께서는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커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고요. 무슨 박사님께서는 아동 학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쓰는 논문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쵸? 누구누구 생각. 근데 독일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네, 저는 아동학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기의 아동학대는 커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안 알려져 있던 사실을 처음으로 자기가 알게 돼서 쓰는 어떤 알게 됐다는 지식의 보고서니까 남이 한 얘기 또 하는 거면 이거는 사실은 논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네. 보는 게 유럽식 논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전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논문 쓸 때 한국 석사 논문 쓸 때도 고생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용을 하면 괜찮아. 용인이 됐었어요. 네. 인용을 이렇게 각주 달고 이러면 오케이였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각주를 달아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도대체 뭘 하라는 네.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요즘 종종 왕왕 표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표절 이제 문제가 되는 논문의 경우 저는 최근에서야 자료를 정밀하게 비교를 했는데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표지만 빼고는 거의 그대로 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몇몇 연예인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위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산업공상의 신분지 질서가 아직도 유습처럼 남아 있어서 석사, 박사라는 게 굉장히 그 하나의 타이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는 뜻이 없고 학위에는 뜻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모 연예인이 제가 그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자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위조 학력 표절 문제가 이렇게 딱 불거지니까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이러는 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반납하겠습니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저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남의 거를 많이 표절해서 쓴 경우 아니면 아예 맡긴 경우 이런 것도 있죠. 그거는 논외로 하고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고 내가 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다. 뭐 사과까지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대중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사랑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또 국회의원은 표절 문제가 되니까 그 대학에서 나와서 학위를 반납 취소시킨 적이 있었어요. 저 그럴 때 오히려 보기가 좋았어요. 아 그렇게 자격이 안 될 때는 반납하고 취소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학위 자체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한다. 그런 경우에는 학위 자체가 일종의 자격증이니까 필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 자체가 뭐 연예인 활동하는데 학위 자체가 그래서 무슨 자격증도 아니고요. 이번에 이 논란이 계속될 때 저는 한마디 말을 해주길 바랬었어요. 미안하다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거나. 그런데 논문이 굉장히 뭐 특이하다고 칭찬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최근에서야 그 논문을 살펴봤는데 정밀하게 이제 한번 읽어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봤던 논문이 그 논문이 맞다면 이것은 원작과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갖다 쓴 거라는 면에서 이게 단순 인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사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학교에서도 나와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도 교수님 정말 특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도 교수 입장에서 어떤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분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오는 모든 논문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어떤 논문이 나왔다 제목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고 뭐 제가 아는 유명한 그 문필가 중에는 최신 외국 논문을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했다가 이제 학위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도교수 입장에서 그 분야의 모든 논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베낀 건지 아닌지를 그 자리에서 걸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 명백한 증거에 맞게 어떤 사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아무 말이 없죠. 네. 그냥 무대응이에요. 무대응 무반응이고 어쨌거나 특이한 논문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면 칭찬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이랑 지도 교수님이랑 누군가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큰 범죄는 진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정말 떳떳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뭐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문제지 네. 뭐 도덕적으로 아주 매장을 당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독창적인 논문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하시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네, 그 말이 맞긴 맞죠. 기발하게 쓰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적용해 본다 하더라도 이번 논문은 그 인용했다고 한 부분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제 말이요. 깨끗하게 사과하고 또 지금 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대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는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와는 다른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의 일을 할 때 앞으로 이 말이 계속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석사 논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 이른바 패치워크라고 하죠. 남의 거 이렇게 갖다가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짜집기를 많이 네. 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석사 논문은 사실은 패싱 디그리라고 그래서 그게 박사 논문으로 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뭐 90% 이상 베꼈다. 표지만 빼고 다 베낀 거다. 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해도 본인이 깨끗하게 이 점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제에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절에 관한 이제 기준이 아주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뭐 학술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완전하게 그 기준이 정형화가 못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네. 논문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의 거 갖다 쓰는 거 자체가 그렇게 뭐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뭐 걸 남의 이렇게 글을, 드르륵 긁어서 네. 쓰기도 하고 예. 남의 생각을 막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뭐 영화 같은 거 파일 다운로드 받고 뭐 온갖 말하자면 남의 음악. 창작품에 음악, 대한 그쵸? 네. 그러면은 왜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발명품이 안 나오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네. 창의적인 발명품 하나를 만들어내면 네, 정말로 3대가 먹고 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창작품에 대한 권리 보호를 너무나 엄격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뭐 텔리토비 이런 게 왜 한국에서 안 나오느냐? 한국에서 나와도 한국에서 무슨 뭐 구름빵 뭐 캐릭터 만들어봐야 돈이 다 착취를 당하고 끝나죠. 돈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일단 그런 거 하나 히트를 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이제 그 또 히트 쳤던 상품 중에 하나가 90년대 최대 히트 쳤던 상품 중에 하나가 티백인데 왜 우리 우려 먹는 거요? 네, 우려 먹는 거. 근데 이제 우려 먹는 거 이렇게 빼다 보면은 진액 같은 게 네. 남잖아요. 네. 그 찻잔도 좀 더러워지고 정말 액기 쓰는 네.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약 짜듯이 네.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그 진액이 쭉 떨어지는. 네. 그 일종의 스퀴즈드 이렇게 짜주는 그 간단한 아이디어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인생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어떤 발명품을 만든다. 예를 들어 무슨 뭐 알로에 뭐 주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히트치면 방법을 조금만 달리 해가지고 비슷한 맛을 카피하는 게 이게 제일 싸게 들어요. 연구 개발비를 안 들여도 되니까. 그러면 누가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겠냐 이거죠. 자기 발명품이 나오면은 곧바로 누군가가 카피를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도 처벌을 안 받고 그 물건을 파는데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신발, 네. 옷, 네. 다 카피가 넘쳐나고 있고 그 카피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뭐 잘못했어. 약간 변형했는데 내가 약간 변형했는데. 날개의 각도가 조금 더 바뀌고 그렇죠. 이게 관행인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관행인데 그러면 대작도 관행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창작품, 발명품 이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품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업화돼서 잘 팔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는 거지만 좀 과정을 보태면 10,000번의 시도 끝에 하나가 발명이 되는 거고 그 10,000개의 발명 가운데 하나가 상품화가 되는 거고 또 상품화된 거의 10,000개 가운데 하나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박사님 혹시 김밥 중에 진미채 들어간 김밥 아세요? 모릅니다. 오징어채 아세요? 네. 김밥 중에 오징어채가 들어간 김밥이 만들어지셨어요 처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이디어죠. 네. 지금 전국에서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뭐를 한 사람에 대한 권리 보호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절에 대해서도 별로 뭐 사람들이 죄의식 안 느끼는 거고 이른바 그런데 가장 민감해야 할 대기업조차도 예를 들어 어떤 뭐 중소기업의 음료수 하나가 히트쳤다 따라가죠. 그러면은 그 옛날에요. 비슷한 맛을 지닌 게 금방 다 나오잖아요. 보리맛 음료 이런 것도 다 보리맛 음료, 무슨 쌀음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로에.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연구실에서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히트한 거를 따라가는 프리라이딩 전략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고 이거 문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손해를 줄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기업을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답답하죠. 이게 네. 하나 두 개 건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네요. 그럼 일반인 차원에서 뭐 무료로 영화 다운로드해서 받는다. 어디 가면 다운로드 영화 있다. 이게 정보처럼 유통이 되잖아요. 그거 돈 내고 사본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명작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방송계도 비슷하던데요. 아, 방송계도 그렇죠. 하나 포맷이 만들어지면 비슷하게 쫙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름도 비슷하게 계속 쓰고. 아, 근데 요새는 뭐 포맷도 외국에서 돈 내고 사오고 포맷도 돈 내고 외국에 수출하고 하니까 좀 난데 70년대 80년대는 뭐 일본의 히트작 심지어 CF도 그대로 베낀 거 이런 것만 다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후진국 뭐 제3세계 가면 우리나라 광고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 광고처럼 저 봤어요. 자기네 상품으로 선전하는 이런 거 부지기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음악도 비슷해서 봤는데 이상하게 생긴 남자 여자가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은연중에 남의 거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글을 그러니까 올림픽의 숨은 이야기라는 책에 이상균 선생님 레슬러 이 손가락이 잘린 손가락이 없는데 올림픽에서 4등한 레슬러 얘기를 쓴 게 있거든요. 이거를 작년도인가 KBS에서 무슨 호국 보훈의 달 캠페인에 그냥 갖다 썼어요. 말도 안 하고 저한테는 전혀 저장료. 연락도 없고 저장료 뭐 이런 얘기 없고 텍스트도 그냥 그대로 제 글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 저한테는 이런 반도 연락 없어요. 영상 구성은 물론 자기들이 했겠지만 저는 가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썼던 게 막 돌고 있는 걸 봐요. 네, 그것도 저작권 저한테 있는데 그렇죠. 저작권이 저라는 걸 밝히기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대작, 위작, 모작 그리고 표절 뭐 이런 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퍼졌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유명인이 되거나 혹은 무슨 공직에 나가거나 이럴 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유명인의 경우나 공직자의 경우에는 남들보다 좀 두드러진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만이라도 먼저 이것을 좀 국제 관리에 맞는 수준으로 수습을 하면 어떨까?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박사님은 행복이 좋으세요? 행운이 좋으세요? 행복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행복이 더 좋아요. 행복이 좋은 거는 행복이라는 거는 제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행운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외생적인 요소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행운이라는 건 왠지 단발성 같고 네. 행복은 쭉 가는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논문도 좋고 대작도 좋고 그 순간에 온 것들이 굉장히 기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온 행운처럼 잠깐 왔다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크지 않고 작지 않고 자기가 네. 느끼는 거거든요. 소소한 생활의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많은 걸 잃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뭐 인생 살면서 뼈저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살면서. 그럼요. 그런데 그냥 제 짧은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고 또 가래로 막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게 그냥 다 산사태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깨끗하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어떨까. 그냥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살다 보니 네.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실수에 대해서 변명할수록 돋보이는 것은 그 실수다. 저도 살면서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네. 독일에서 논문 쓰면서 교수님한테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고 왜냐면 너는 표절 기계냐 네. 뭐 뺏겨 쓰려고 논문 쓰냐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돼. 저 진짜 너무 많은 말을 들었어요. 나중에는 도둑놈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남의 글을 쓴다고. 그래서 결국은 문장 하나하나 바꾸면서 울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 어떤 실수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못을 했을 때는 사과를 얼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영어로 하면 데미지 컨트롤인데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대중들이 또 사회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가 불거졌을 때는 피해를 본인의 개인적 피해, 사회적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렇다면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초기에 깨끗하게 이것은 제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사실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절 문제, 논문 표절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의 백기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